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염소가 웃는 순간이라는 책인데요. 정말 진짜 따끈따끈한 순간입니다. 정말 지난주에 나왔나? 뭐 이런데 저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작가고 또 이번에 또 우리 또 보시는 분들한테 또 따끈따끈하게 진짜 그 신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정말 하자마자 정말 부랴부랴 진짜 이틀 안에 읽고서 지금 들고 왔는데요. 아유, 뭐 바쁘시다면서 이것도 읽을 시간이 있으셨어요? 여기 또 진짜 기대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예, 책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이런 책이에요. 염소가 웃는 순간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냥 여기 염소가 평범한 염소는 아니죠? 그렇죠. 예. 딱 보면은 이제 약간 웃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이제 배경이 뭔가 이제 그 오망성이라고 그렇죠. 예, 저 주술의 주로 사용하는 거. 예, 그렇죠. 역삼각형. 약간 예. 그 옛날 어디 중세 유럽의 뭐 약간 이제 악마 숭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썼던 이 마법 진 같은 거죠, 일종의. 예, 아무튼 뭐 그런. 이건 뭐 예. 염소가 웃는다니까 뭔가 문제는 생기겠네요. 그렇죠. 염소가 아마 그 악마 악마를 상징하는 또 동물이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귀여운데 왜 이렇게 악마를 상징하게 되는지. 아니요, 모르겠는데. 그 염소 눈이 네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길어. 이렇게 동공. 약간 떼졌어요. 네, 맞아요. 그 상상의 동물인 그 저 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용 눈이 토끼 눈이라면 이해가 가세요? 빨간 눈. 5개의 동물을 섞어서 만든 게 용이라는데 그 토끼는 되게 순하잖아요. 그렇죠. 귀엽죠. 네. 염소도 그렇고. 그렇죠. 염소. 근데 눈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량해 보이지는 않나 봐요. 네. 무서워 보이나 봐요. 예.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약간 이제 표지만 봐도 약간 이제 약간 호러에 가깝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표지도 까맣고. 예, 작가 이제 소개부터 예.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드릴게요. 이게 찬호게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름인데요. 그냥 좀 이름 독특하잖아요. 딱 봐도 이제 아마 중화권 이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 뭐 진호기. 역시 예. 선생님 역시 이게 바로 딱 한자만 보시도 아시네. 이게 한자 배운 세대랑 우리가 한자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우리는 예. 고3 때 예. 한자 처음 봤습니다. 그때 처음 봤다고요? 예, 한자를. 그 무슨 말이죠? 수업 시간에 처음 봤다고요. 수업을 처음 했다고요. 한자를 그 전에 안 가르쳤는데. 예, 한문이라고 해서 고교 한문이라서 한문을 고3 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저희 때는 배우긴 배웠는데 그리고 이런 거 한문만 생각나면 열받는 거 있습니다. 네. 저 서울대학교 시험 봤을 때 네. 국어 시험에 한자 나왔거든요. 예. 근데 한자 두 자 중에 한자 틀려서 저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점수 차이로 봐서는 뭐 그게 제일 크게 어쨌든 다 떨어지면 1점 차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문제로 당락이 예. 오갔네. 아니 뭐 많이 떨어져도 떨어지면 일단 1점 차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치, 모든 변명은.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한 문제 차이만. 예, 그렇죠. 떨어지면 1점 차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격하면 네. 1등은 수석은 발표가 되니까 네. 1등은 했단 말은 못해도 네. 2등으로 합격했다. 네. 확인이 안 그렇죠. 되니까. 확인이 안 되지. 2등부터는 까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 홍콩 사람이고 진호기. 예.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처음에 이제 한국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여러 의미로 한국 작가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이게 사실 보통 우리가 홍콩의 대중소설 하면은 예전에 뭐 우리 뭐 발표하셨지만 김용 선생이나 그렇죠.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양우생 뭐 이런 분들 좀 대표되는 약간 무협 소설이 보통 들어왔고 사실 뭐 그 외에 뭐 홍콩에 무슨 뭐 다른 소설이 영화는 유명했지만 그렇죠. 홍콩 영화는 한때 뭐 시대를 뭐 풍미했지만 소설이 막 이렇게 들어온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리고 저희도 사실 뭐 홍콩 대중문학이 어떤 게 유행이고 뭐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 써갖고 이 사람이 보통 추리소설가인데 보통 추리소설 하면은 이제 그 종주국이 뭐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도 사실 그렇죠. 1910년대부터 그 번역이 그 잘 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창작열도 되게 활발해서 예. 지금까지도 굉장히 뭐 많은 1년에 뭐 수백 권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니까 그리고 뭐 프랑스나 독일 뭐 요즘은 또 트렌드 북유럽인데 북유럽, 예, 뭐 그쪽도 다들 잘 하는데 홍콩 쪽은 뭐 인구도 사실 뭐 700만 정도밖에 안 살고
그런 곳이라서 요런 데서 이렇게 뛰어난 추리소설가가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저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좀 동료 추리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다들 진짜 경악했죠. 보면서 야 이렇게 잘 쓰나 이렇게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데다가 예. 이 보니까 네. 이 문제가 있는 게 네. 학과도 그렇고 네. 추리소설 쓰게 된 계기도 그렇고 네. 예? 예. 학과에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예, 홍콩 중문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예. 이 홍콩이 사실 그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뭐 7개인가 9개인가밖에 없대요. 전체 네. 다 합쳐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 홍콩대, 그다음에 홍콩 뭐 과기대, 과학기술대, 그다음에 홍콩 중문대. 요 개가 세 개가 가지가, 명문대인데 이게 진짜 뭐 전 세계 뭐 대학 순위 평가에서도 항상 뭐 한 2, 30위권에 항상 들어가고 예. 아시아만 한정하면 거의 10위권 안에는 거의 고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명문대인데 거기에 이제 컴퓨터학과를 졸업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인재죠. 그리고 실제로 무슨 회사에서 프로그래머 이런 걸로 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재미삼아서 재미삼아서 저게 열받는 거를 이 열받아 맞아요. 이게 네. 진짜 누구는 진짜 재미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써도 좋은 작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참 못 낼 수도 있는데 정말 재미삼아 쓴 사람이 정말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재미삼아 썼다는 게 일본의 시마다 소지라는 유명한 추리소설가가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품이 뭐 점성술선의 사건이라고 요런 작품 저희 그 책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번역서 나온 것 같은데. 몇 번 예, 예. 나왔어. 한 3-4번 가까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랬던 책인데 요 사람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뭐 판매 부수도 많고 그리고 일본 추리소설 대표하는 작가라서 약간 시마다 소지 그 추리소설상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주관을 해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마다 소지 추리소설상이라고 해서 그 일본인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그 아시아의 쪽에 뛰어난 추리소설 나름대로 국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시아 추리소설의 어떤 부흥을 위하여 약간 만든 그런 상인데 그래서 사실 그 매년 이제 그 한국에서도 그 후보를 받아가요. 예. 그래서 그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국 작가 중에서는 수상한 사람이 없고 보통 대만이랑 이제 그 저기 뭐 홍콩 이런 데서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2회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마다 소지한테 정말 무한대의 재능이라는 찬사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국내에서는 한 5권, 6권 정도 출간이 됐는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1367이라는 작품이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대표작이니까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처음 소개된 나온 작이 1367인데 원래 이제 이게 실제로 쓴 거로는 2번째 작품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왔는데 1367이 13이 2013을 말하는 거고 67은 1967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루어 독찰이라는 사람인데 선생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독찰이 홍콩의 이제 그 경찰 경입니다. 경. 현재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경위급입니다. 경위급. 경위급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선에서 한 형사 한 10년 정도 한 사람? 10년은 좀 넘어야 되죠. 넘어야지.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잘못돼서 네. 경찰대학 졸업하면 바로 경위를 줬지만 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고. 일본. 예. 아니 아무튼 뭐. 아니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런데 예.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뭐 순경으로 들어가면 네. 10년? 10년도 너무 짧은데 경이 되는데 그렇죠. 거의 한 14, 15년 정도 걸려야 경위를 달지 않을까 싶어요. 경위 위에 경감이죠. 경위 위에 그렇죠. 경감이죠. 근데 이제 거기 그 홍콩 제도로서는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간에 고급 독찰. 고급 독찰. 독찰 위에 고급 독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러 독찰이라는 사람이 1967년도에 이제 그 홍콩 순경이 돼요. 예. 순경이 돼서 이제 2013년에 거의 은퇴 깔 때까지의 그런 것들 5개의 단편 소설로 이제 그리는데 재밌는 거는 역순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이 먼저군요. 그렇죠. 예. 나는 왜 67년부터 2013년인데 13, 67인가 이상하지 않나 그랬더니 거꾸로군요. 근데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 이제 이유가 있죠. 약간 그 왜 이렇게 역순으로 보여주나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소설이 정말 충격적으로 정말 잘 써갖고 한국 작가들이 굉장히 감탄했고 저거는 컴퓨터 하는 사람 냄새가 조금 난다. 왜요? 아니 우리가 정리를 쭉 하면 시간으로 정리하는 게 최근에 들어간 게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프로그래머의 거기서 좀 느꼈을 수도 있겠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 예.
이 기억나지 않는 형사 요것도 사실 되게 재밌어요. 이게 데뷔작이고 이거로 이제 무한대재능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어떤 형사가 눈을 떠봤더니 갑자기 자기가 뭐 그냥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그 어떻게 차에서 눈을 떴는데 그래서 봤더니 자기 기억이 6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의 기억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제 어떤 마지막 기억이 자기가 어떤 그 스턴트맨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예. 그 스턴트맨이 이제 영화로 치면 홍콩 영화로 치면 잘 아시는 성룡같이 예. 예. 약간 이제 완전히 뭐 몸 날리고 약간 이런 스턴트맨을 이게 아마 그 자기네 스턴트맨들 중에서도 약간 그 감탄하는 의미로 뭐라 그러지 약간 존경한 리스펙트의 의미로 용호 무사라고 부른대요. 네. 예, 어디서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용과 예. 호랑이 같은 무사, 예, 예. 용호 무사라고 부른다는데 그 용호 무사인 스턴트맨이 이제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의 얘긴데 그 두 명이 이제 그 이제 번갈아가면서 가다 마지막에 이제 모든 비밀도 풀리고 약간 이런 건데 이것도 잘 썼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막내 요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진짜 명작이에요. 1367도 잘 썼는데 이 막내는 정말 그러니까 막 이 작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머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갖고 어떤 해커가 어떤 그 인터넷 요즘 한국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 예, 예. 악플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한 여중생이 있는데 그 여중생 언니가 도대체 누가 내 동생한테 이렇게 악플들을 달았나 조사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해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해킹 기술이나 이런 거를 다 책 속에서 소개를 해주면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밝혀낸 얘기인데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작가가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컴퓨터 지식을 녹여갖고 그러니까 컴퓨터적인 면에서도 재밌고 그리고 내용도 사실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뭐 컴퓨터 얘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전에 막 계속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 요거는 기억나지 않은 형사랑 막내는 제가 아는 영화사 사람한테 들었는데 둘 다 한국 영화사에 판권이 팔렸대요. 네. 근데 저기 막내인인 거 보니까 네. 저기서 막은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망 그리고 안쪽에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알아낸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난 처음에 네. 막내인을 잘못 썼나 그랬더니 네. 막내인이군요. 막내인. 예. 그러니까 한국 그 영화계에서도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판권을 거의 이 사람 나오는 거는 족족 살 정도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한국 영화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염소가 웃는 순간 지금 소개드릴 작품이 지금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그러니까 막내인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막내인 작년에 나왔고 예. 염소가 웃는 순간 올해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요번 거는 좀 약간 분위기가 경쾌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367은 이제 뭐 홍콩의 어떤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있고 예. 막내인은 이제 네트워크 문제 약간 이런 걸 다루고 있고 예. 이런 거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정말 캠퍼스 청춘 호러 미스터리예요. 아유 어렵다. 아니 캠퍼스물이고 네, 캠퍼스물이에요. 예. 청춘물이고 청춘물이고 약간 거기다 이제 호러와 미스터리가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요. 예. 힘 빼고 좀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홍콩 문화대학이라는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을 해서 이제 주인공 이름이 아화예요. 근데 이제 그 홍콩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는데 홍콩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름 앞에 항상 그 친구를 애칭 같이 약간 R을 붙여요. 뭐 제가 아니 우리도 네. 내 이름 부를 때 현기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걔네들은 아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예. 앞으로 가서 나혁진이니까 아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그 홍콩 문화대학으로 입학을 하는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버스라는 애가 있고 위키라는 애가 있는데 둘 다 별명이에요. 네. 그 버스는 이제 덩치가 커고 버스 같다. 그래서 홍콩이 또 2층 버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버스고 한 명 위키는 이제 완전 박학자식해서 그 위키피디아 같다고 해서 위키인데 근데 그게 뭐 정말 뭐 엄청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기보다 정말 위키피디아만 봐요. 예. 덕후. 뭐든지 그것만 먹어서 예. 쪼등을 확인하는 계속 그냥 뭐 여자가 대실해도 상관없어. 그냥 지금 위키피디아만 보는 애인데 이게 세 명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같이 했다 대학을 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기숙사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되게 커서 기숙사도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게 노퍼관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같이 다 입실이 하게 돼갖고 거기 이제 이렇게 거기로 가는데 이제 아직 개강 전이라서 예. 아직 학생들은 다 들어오진 않고 좀 썰렁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연히 이제 여학생들 한 4명 정도, 5명? 요즘 정도의 여학생들을 그냥 좀 친해져갖고 얼마나 좋아요. 좋을 때 아니에요. 그때 1학년 때 막 이제 이게 막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때가 그립다 진짜. 근데 아무튼 그때 들어올 때까지 힘들지. 그렇죠.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그럼요. 거기서 또 남자 셋에 여자 5명. 거기서 뭐 기숙사도 벼 있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지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그 기숙사 노퍼관이라는 데 전해져 오는 전설을 알게 돼요. 그 지하가 원래는 이제
어떤 영국의 원래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영국 귀족이 거기다가 이제 대저택을 짓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사실 악마 숭배자였고 아, 그 집 지하에서 이제 지하실에서 뭔가 그런 악마 숭배 의식을 하다가 어떻게 불이 나갔고 예. 다 집 다 모든 식구들 다 타 죽고 뭐 수십 명이 타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저택은 없어졌고 예. 위에다가 이 노폭관을 졌다는 게 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기숙사 그 지하실에 어쨌든 그 저기 악마 숭배 그 의식이 처렸던 지하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그런 걸 알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무슨 그런 뭐 일본 괴담 보면은 많이 나오는 건데 뭐 거기 그 방이 이제 팔각형인데 거기 모퉁이마다 한 명씩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예. 그 이제 근데 얘네가 7명만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게 찜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원래는 이제 끊겨야 되는데 하면 귀신이 나타나갖고 계속 돌아가는 약간 그런 건데 그걸 초원 게임이라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놀다가 이제 뭐 그냥 별일 없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초원이라는 것은 혼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이제 하나둘씩 이제 뭐 이렇게 좀 사라지거나 아니면 괴이한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얘네들이 장난으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악마 그러니까 정말 소환된 게 아닌가. 과거에 저기 영국 귀족 당시에 있었던 그 악마가 예, 예. 또 나타났던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쭉 가는데 재밌는 거는 일단 주인공은 좀 평범한 사람인데 예, 예. 뭐 일단 친구들이 되게 재밌어요. 버스도 되게 좀 이렇게 유쾌하고 뭐 위키 뭐 이런 애들랑 여자들도 다 매력 있어요. 보면은 막 되게 뭐 이렇게 뭐 천문학 되게 좋아하는 애도 있고 무슨 되게 최고의 미녀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어떤 캠퍼스의 낭만이랄까 뭐 어떤 재미랄까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그 재밌는 것에 비해서 결말이 별로라서 좀 그렇네요. 결말이 왜 별로? 무섭잖아요. 예, 그렇죠. 재밌는 게 끝나잖아요. 예, 그렇죠. 한 100여 쪽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이제 계속 그게 어떤 이렇게 좀 위기가 계속 벌어지는데 예. 이것도 재밌는 게 이 그 기숙사에 뭐 어느 기숙사든지 뭐 어느 선생님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7대 불가사 이런 게 학원. 저는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네. 경기고등학교 제가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거기 뭐 저기 선생님에 관한 별명은 있었죠. 별명? 괴담이 아니라. 뭐 저기 노쇠박쥐, 그건 뭐예요? 황금박쥐라고 예전에 있잖아요. 아 예. 얼굴 모양이 그렇게 이제 막 회골바 같이 좀 생겼는데 네. 색깔이 칙칙하다고 해서 아, 예. 황금은 못 붙여주려고. 아니 근데 그 괴담이면 그분이 사실 뭐 밤마다 뭘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뒷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죠 뭐. 그게 네. 괴담의 프로세스죠. 보통은.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닌다. 네,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그게 주로 네. 우리 때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숙직 일찍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일부러 맡아가면서 숙직을 더 맡아가면서 한다. 야 그러면 이제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럼 괴담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아무튼 여기 그 기숙사에도 노폭관에도 노폭관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흔히 뭐 보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이 앞뒤로 있는데 보통 이제 반사돼서 앞뒤가 다 보여야 되는데 뒷모습만 계속 보이는 뭐 약간 뭐 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기괴한 뭐 7개의 전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한 명씩 다 죽거나 실종돼요. 막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앞부분에 짤막하게 소개가 돼요. 2번 불가사의는 뭐 노폭관 불가사의 1번 뭐 진짜 무슨 뭐 444호실의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딱 소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책을 또 보다 보면은 내용은 또 그거랑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맞춰가는 재미도 있고, 하나씩 그러니까 보면서 그 앞부분에 이 괴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변형돼서 주인공들을 괴롭힐 것인가 그걸 또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좀 약간 좀 훈훈하게는 끝나요. 결과적으로 훈훈하게는 끝나고 약간 좀 사건이 해결이 되나 보죠?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만 들어보면 그냥 호러 스토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작가가 이제 추리소설가인데 그렇게 예. 호러로만 끝내지는 않고 그냥 약간 이제 추리가 있다 예, 이거죠. 이 사건들이 다 그래도 논리적으로 해결이 나름대로 하려고 해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씁쓸하거나 너무 슬프게 끝나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예. 가볍고 발랄하다는 이야기를 예, 하셨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청춘의 어떤 무정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어떤 이렇게 훈훈한 결말이 나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책 내용은 좀 더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직접 읽어보시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고, 뒷이야기 그냥 잠깐만 하자면
작가가 나온 홍콩 중문대학이랑 이 소설 속의 배경인 홍콩 문화대학이 거의 유사한 게 홍콩이 아마 요즘은 이제 그 이렇게 난리가 나서 많이 못 가시지만 예전에 많이들 가셨으니까 알겠지만 홍콩 섬이 있고 예. 그 위에 이제 구룡반도라고 구룡반도가 떠 있고 그 위에가 이제 거의 황무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신계라고 아, 신계. 뉴 테리토리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인 거야. 그 원래 그 영국에서는 항구니까 여기 섬이 거기만 이용했죠. 여기만 이용했는데 여기 위에는 뭐 이용할 필요 없었는데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신계도 요즘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공에서 네. 홍콩을 대신하겠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전이랑 가까우니까 예, 예, 예. 선전 바로 밑이 신계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홍콩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대학이랑 홍콩 중문대 아니 그러니까 저기 과기대 이런 거는 다 홍콩 섬에 있는데 예, 예. 홍콩 문화 그 중문대는 거기 있대요. 신계 지역이 있대요. 아, 그래서 엄청 넓어요. 홍콩 대학교가 저도 한번 놀러 그래서 가서 아까 지금 이야기 말씀에 무슨 기숙사가 네. 7군데나 있다고 그래서 4개인가 7개인가 그 도대체 그 손바닥만한 대학에 네. 뭔 기숙사가 그렇게 많나 그랬더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지금- 그래서 저도 여행 가서 한번 홍콩 과기대 가면 지나가 봤는데 정말 조그맣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홍콩 중문대에는 그 안에서 셔틀버스가 다니고 뭐 그냥 오. 엄청 크대요. 그러니까 예, 정말 뭐 그 당연히 신계는 그때만 해도 거의 산이었고 예, 막 예. 산밖에 없어 황무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소설 속 배경이 거의 그 가공의 학교인데 홍콩 문화대학교라고. 근데 지네 학교를 예, 거의 뭐 보면 똑같아요. 그냥 예, 그 예. 신계에 있고 근데 그 신계에 있다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좀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아무튼 신계에 있고 거기에 그 기숙사 개수도 비슷하고 그다음 예, 예. 셔틀버스로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산 아래에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작가가 아무래도 창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예. 자기 학교를 이용하지 고용했구나. 않았나 이렇게 싶고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천업계가 그 전에 무명 시절에는 이제 공포 소설을 좀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짧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뭐 약간 이제 뭐 생계를 꾸렸다기보다는 제가 잘못 썼네요. 생계는 프로그래머로 그러니까요. 그 생계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약간 과했돈 예. 좀 풍요롭게 예, 뭐 이런 걸 예. 벌었다고 그러는데 예, 원래는 추리소설가 덕후라서 추리소설가 이제 마니아라서 추리소설 마니아라서 이제 1367 이런 걸 히트를 치고 나서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공포소설을 쓴 건데 확실히 노련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보면서 저는 공포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도 정말 이제 이게 또 나름대로 추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또 공포소설로도 재밌고 추리로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아까 잠깐 내용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7대 괴담 이런 거 이제 일본, 한국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유행했던 예, 건데 예. 뭐 이런 거랑 이제 그 지금 처음에 표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오망성 예. 역삼각형 그거랑 이제 뭐 염소 머리를 한 악마 바오메트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숭배 사상 등을 이 작가가 이제 정밀하게 이제 취재나 이런 거를 조사를 많이 해갖고 꽤 뭐 히브리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해갖고 좀 아마 그 진짜 가벼운 뭐 공포소설로 좀 그치지 않고 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티가 나는 약간 재밌는 소설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네, 어떤 영화? 네. 플랫 라이너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 보지 못했어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 저기 예,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거. 예, 예. 그 저 누구죠? 도널드 서덜랜드 아들 아 키퍼. 예. 키퍼 서덜랜드. 네. 아 키퍼 서덜랜드가 아버지고 도널드 서덜랜드가 아들이죠. 제 말이 맞아요. 그 도널드 서덜랜드가 아버님. 아버지고 아들. 키퍼 서덜랜드가 아들인데 예. 걔랑 줄리아 로버츠 뭐 그래서 친구들이 나오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 대학에 다닌 친구들이 네. 그 가사 책임 그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걸 하는 건데 플랫 라이너라는 게 뭐냐면 플랫 이게 일자로 된 선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심장 그 박동 뛰다가 띠 하고 가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가 되도록 하는 약물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개발을 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명씩 각자 자기가 죽음 상태까지 가봐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깨어났을 때 공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좋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 공포에 막 질려서 죽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플랫 라이너 그러니까 평평한 그 생명선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이제 여기 거기도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걸 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배경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대학 생활이라는 것도 분위기가 그렇고. 유사하네요. 예. 내용이 엄밀하게 따지면 뭐 그렇게 비슷하진 않은데 분위기랑 분위기가 캠퍼스 호러 약간 예. 그런 게 좀 풋풋하니 보는 맛이 있죠. 거기는 이제 주술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약물을 이용한다는 거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난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한국 제목이 유혹의 선일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맞아요. 유혹의 선이에요. 맞아요. 유혹의 선이었어요. 저도 봐야겠네요. 저도 그래서- 그 영화는 알기만 알았지 보지는 못했는데. 플래트 라이너. 근데 저는 진짜 호러물을 잘 안 보거든요. 네. 거의 호러물을 안 보는데 플래트 라이너는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저기 영화 플래트 라이터 유혹의 선이랑 예. 요 염소 없는 순간도 예. 저 그 독자분들도 좀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도 찾아서 한번 꼭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 저기 선생님 좀 한 예, 그리고 저기 예. 그 말씀 하시죠. 아마 이게 이제 댓글 달기가 되게 네. 저도 댓글을 달라 보니까 댓글이 컴퓨터에서는 달아지는데 핸드폰에서는 댓글 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그 우리 지금 소설 토크 나오는 거기에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려보시면 댓글 다는 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댓글 달기를 허용했기 때문에 나올 걸로 보는데 네. 나오는데 거기다가 혹시 뭐 재밌는 부분이 더 있어서 이거 좀 더 이야기를 해달라. 아니면 되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되게 20에서 25분 정도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달라.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해달라. 아니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좀 짧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가능한 한 의견 반영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저희가 아는 이야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책이라든지 영화 다른 것들 연결해서 이야기 드릴 것도 많이 있으니까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중단.